25번에서 28번 문제 지문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문학 복합 지문이 지나가고 드디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태의 비문학 지문이 나왔어요. 자, 비문학 복합을 빼면 기술 그리고 사회 지문이 두 개가 나왔는데요. 이번 지문은 기술 지문입니다. 작년 수능에서부터 그랬듯이 비문학이 요즘 쉽게 나오지 않고 있죠. 이번 지문도 이번 모의고사 전체 문학 포함해서 지문 중에서 난이도가 높았던 지문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 선지들도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같이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일반 사용자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면 손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 영상이 번져 흐려지고 걷거나 뛰면서 촬영하면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영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영상 안정화 기술이래요. 자, 이것을 보아하니 이번 기술 지문에서의 중심 화제는 영상 안정화 기술인 것 같아요. 이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안정화 기술에는 빛을 이용하는 광학적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디지털 기술이 있대요. 대비되는 두 개를 기호로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두 개의 대상이 나와서 비교 대조하면 중요한 게 공통점과 차이점인데요. 일단 공통점은 영상 안정화 기술이라는 거, 차이점은 광학적 기술은 빛을 이용하는 기술이고 디지털 기술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공통점, 차이점 각각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 세모죠. OIS라고 부른대요. 이 OIS 기술을 사용하는 카메라 모듈은 렌즈 모듈, 자, 이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을 사용하는 카메라 모듈 5가지 나와 있는데 번호 붙여볼게요. 렌즈 모듈, 이미지 센서, 자이로 센서, 제어 장치,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 이렇게 5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5개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렌즈 모듈은 우리가 봤던 1번이죠. 보정용 렌즈들을 포함한 여러 개의 렌즈들로 구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2번 이미지 센서에 닿아 피사체의 상이 맺히고 피사체의 한 점에 해당하는 위치인 화소마다 빛의 세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전기 신호가 저장 매체의 영상으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카메라가 흔들리며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하는데요. 이때 OI 기술이 작동이 되면 이때부터 OI 기술이 작동이 되는 거겠죠. 자이로 센서, 우리 봤죠?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방향과 속도를 제어 장치에 전달합니다. 제어 장치가 렌즈를 이동시키면 피사체의 상이 유지되면서 영상이 안정되는데 5번은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라고 했으니까 제어 장치가 렌즈를 이동시킨대요. 그럼 이 제어 장치가 렌즈를 움직이는 장치, 즉 5번입니다. 자, 1문단, 2문단 봤는데요. 2문단에서는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 즉 OIS 기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가지 구성 요소가 이렇게 작동되는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네요. 3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 중에는 보이스 코일 모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대요. 자, 다른 걸로 넘어간 줄 알았더니 OIS 기술 설명하는 곳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면요. 제어 장치가 렌즈를 이동시킨다 그랬는데 이 이동시키는 방법, 즉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전히 OIS 기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코일 모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대요. 얘가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 1번입니다. 자, 보이스 코일 모터를 포함한 카메라 모듈은 중앙에 위치한 렌즈 주위에 코일과 자석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리면 제어 장치의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과 전류의 직각 방향으로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이 발생하고 렌즈를 이동시켜 흔들림에 의한 영향이 상쇄되고 피사체의 상이 유지가 된대요. 자, 결국 렌즈를 움직이지만 어떻게 해서 피사체의 상이 유지가 된대요. 이 앞에서부터 여기가 바로
보이스 코일 모터를 이용해서 피사체 해상을 유지시키는 방법이 되겠죠. 이외에도 카메라가 흔들릴 때 이미지 센서를 움직여서 흔들림을 감쇄하는 방식도 이용이 됩니다. 얘가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 2번입니다. 자, 3문단에서는 2문단에서 연결시켜서 렌즈를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 움직이는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4번 OIS 기술이 손떨림을 훌륭하게 보정해 줄 수는 있지만 자, OIS 기술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렌즈의 이동 범위의 한계가 있습니다. OIS 기술은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인데 이 렌즈가 정말 넓은 범위로 움직이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거꾸로 된 세모를 쳤던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입니다. 아까 차이점이 뭐였냐면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흔들림을 보정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인 상황에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렌즈를 이동시키는 것에선 한계가 있었지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큰 움직임도 보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촬영한 동영상에 사용할 때 가장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촬영된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나눈 후에 이 기술의 작동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프레임간 피사체의 움직임을 추정합니다. 움직임을 추정하는 방법은 특징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특징점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4문단이고요. 이 4문단에서는 어떻게 역동적인 상황에서 영상을 보정하는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특징점을 이용한다는 것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문단을 보시면 먼저 K번째 프레임에서 특징점들을 찾는다 그랬는데 이 특징점 아까 4문단 마지막에 나왔던 그 이야기죠. 그렇다면 5문단에서는 DIS 기술, 특히나 특징점을 이용하는 방법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방법은 K번째 프레임에서 특징점들을 찾고 그 다음 K 플러스 1번째 프레임에서 같은 특징점들을 찾습니다. 이 두 프레임 사이에서 같은 특징점들이 얼마나 이동하였는지 계산해서 영상의 움직임을 추정합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발생한 곳으로 추정되는 프레임에서 위치 차이만큼 보정해서 흔들림의 영향을 줄이면 보정된 동영상은 움직임이 부드러워집니다. 보정하면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대요. 자, 그런데 이렇게 특징점의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연산이 더 오래 걸린대요. 자, 비문학 푸는 팁 중에 하나인데요. 뭐뭐 할수록이라는 어떤 대상과 대상의 관계성이 나타난 지문의 부분은 선지화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징점의 수가 늘어나면 연산이 더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한편 영상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회전하면 프레임에서 비어있는 공간이 나타납니다. 이 비어있는 부분이 없도록 잘라내면 어떻게 되냐면 프레임들의 크기가 작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화질은 떨어집니다. 프레임의 크기가 작아져서 원래 프레임 크기를 유지하려면 화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까지가 지문의 내용인데요. 지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1문단에서는 영상 안정화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문단에서는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 2개를 제시했지만 결론적으로 설명하는 건 OIS였어요. 자, 3문단에서는 이 OIS 안에서도 렌즈를 움직이는 방법 2가지, 보이스 코일 모터를 이용하는 방법과 이미지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 자, 4문단으로 가면 DIS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문단에서는 이 DIS에서 보정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문단을 중심으로 2, 3문단 그리고 4, 5문단으로 각각 나뉘어져서 설명하고 있는 지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 분석이 끝났는데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25번의 답은 1번입니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내용일치 문제였는데 쉽지 않아요. 자, 답은 사실 5개의 선지 중에 가장 어려운 선지는 아니었지만 이 선지 하나하나가 확인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요구되고 또 어려워요. 자, 일단 1번 보면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은 얘는 이렇게 된 세모였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도 맞아요. 자,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킨다고 했어요. 자, 이미지 센서를 이동시키는 건 앞에 가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이미지 센서가 구성 요소인 OIS 기술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선지에서는 DIS 기술을 설명하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 OIS의 구성 요소를 넣어서 헷갈리게 만든 선지였습니다. 얘는 이렇게 된 세모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1번입니다. 자, 2, 3, 4, 5 선지도 같이 볼 건데요. 네, 지문에서 선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보면 일단 2번 선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 2번 선지 뭐라 그랬냐면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카메라에도 이미지 센서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반적으로 카메라는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이미지 센서에 닿아서 피사체의 상이 맺힌다고 했습니다. 이 카메라에서 피사체의 상이 맺히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카메라냐면 일반적인 카메라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문장의 앞에 있는 일반적으로 라는 말이 이번 선지에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카메라에도 해당하는 말이에요. 자,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걸 인지했으면 쉽게 풀었을 텐데 일반적인 카메라, 즉 광학 영상 안정화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카메라 동일어입니다. 자, 4번 선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또 눈에 보입니다. 4번 선지 뭐였냐면 디지털 카메라의 저장 매체에는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가 영상으로 저장된다라고 했는데 빛의 세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전기 신호가 저장 매체 영상으로 저장된다고 4번 선지는 거의 그대로 나와 있죠. 자, 5번 선지 봅시다. 5번 선지 약간 까다로웠는데요. 보정 기능이 없다면 손떨림이 있을 때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하여 영상이 흐려진다고 했습니다. 보정 기능이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 카메라가 흔들리면 이라는 말이랑 동일어입니다. 이걸 찾아내셨는지 이걸 못 찾아냈으면 조금 어려운 선지였을 텐데요. 이미지 센서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한다고 했습니다. 빛의 세기가 변하는 건 맞는데 영상이 흐려진다는 내용 어디 있냐면 위에 있어요. 손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 영상이 번져 흐려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5번 선지는 이렇게 문단 2개에 있는 내용을 합쳐서 추론해내야 되는 선지였습니다. 자, 3번 선지도 한번 볼게요. 3번 선지 어려웠는데요. 연속된 프레임에서 동일한 피사체의 위치 차이가 작을수록 동영상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했습니다. 연속된 프레임에서 동일한 피사체의 위치 차이가 작다는 얘기는 흔들림이 발생한 곳으로 추정되는 프레임에서 위치 차이만큼 보정해서 흔들림의 영향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흔들림의 영향이 줄인다와 3번 선지의 위치 차이가 작다라는 얘기가 동일한 얘기였죠. 보정된 동영상은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 위에 프레임 단위로 나눈 후 연속된 프레임 간 피사체의 움직임을 추정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과 아랫부분을 합쳐서 추론하면 3번 선지에 대한 해답이 나오겠죠. 자, 내용일치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여서 학생들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 틀렸다고 들었어요. 자, 이렇게 내용일치는 지문 하나하나 근거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한 독해, 정확한 독해가 요구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26번 문제 볼 텐데요. 정답 2번입니다. OIS 기술, 일단 우리 세모 칠게요. 우리가 세모 친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건데 정답 2번입니다. 자이로 센서는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영상을 제어 장치로 전달한다 라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
사실 언뜻 보면 굉장히 맞는 선지처럼 보여요. 근데 지문을 확인해 보면 빛이 이미지 센서에 다 상이 맺히고 피사체의 한 점에 해당하는 미치는 화소마다 빛의 세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전기 신호가 저장 매체에 영상으로 저장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지 센서는 피사체에 상이 맺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 영상으로 저장이 돼요. 자, 그 다음에 OIS 기술이 작동되면 자이로 센서가 제어 장치에 전달하는데 방향과 속도를 전달하니까 이 영상으로 저장된 영상이 전달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번 선지에서는 이미지 센서의 이미지 센서에 맺힌 영상이라고 했으니까 오답입니다. 이미지 센서에는 피사체에 상이 맺혀요. 자, 27번 볼게요. 자,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A에서 C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각각의 서술어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서술어에 해당되는 대상들을 찾아야 돼요. A에 해당되는 대상은 특징점으로 선택되는 점들과 주의점들의 밝기 차이입니다. 자, B 서술어에 해당하는 대상은 영상이 흔들리기 전의 밝기 차이와 후의 밝기 차이의 변화가 되겠죠. 자, C는 서술어는 나와 있어요. 뭐가 늘어난대요. 특징점들이 많을수록 보정에 필요한 뭐가 늘어난대요. 대상을 찾는 거예요. 정답 2번입니다. 이 2번 정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지문을 같이 확인을 해보면 자, A는 특징점으로는 피사체의 모서리처럼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구분되며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특징점으로 선택해는 주위점들과 밝기 차이가 뚜렷하다는 말은 밝기 차이가 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A는 클수록이 되고 자, B 보면은 영상이 이동하거나 회전해도 밝기 차이가 유지된다는 말은 밝기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적게 난다는 얘기니까 B 선택지에는 작을수록이 들어갑니다. 자, C에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특징점의 수가 늘어날수록 연산이 더 오래 걸린다. 관계성을 가지는 건 선지나 문제에 많이 나온다 그랬죠. 특징점의 수가 늘어나면 연산이 더 오래 걸리니까 자, 시간이 늘어난다. 정답 시간.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28번 문제 같이 볼게요. 28번 문제 너무 많은 친구들이 틀렸어요. 아마 이번 시험에서 오답률 1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에 사례가 제시가 됐어요. 지문을 바탕으로 사례를 제시해서 이 사례에서 지문의 내용 또는 지문 이상의 내용을 추론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3점짜리에 걸맞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기억에서 프레임의 모서리 부분으로 특징점을 선택하는 것이 움직임을 추정하는 데 유리하겠군이라고 했습니다. K번째 프레임에서 모서리 부분으로 특징점을 선택한다 그랬는데 지문에는 특징점을 모서리 부분이 아니라 프레임의 모서리가 아니라 피사체의 모서리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 2번이었는데요. 니은을 DIS 기능으로 보정하고 나서 프레임의 크기가 변했다면 흔들림은 보정되었으나 원래 영상 일부가 손실되었겠군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문을 보면은 한편 영상을 보정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회전하면 자, K번째 프레임에서 K 플러스 첫 번째 프레임으로 갈 때 영상이 회전이 됐어요. 프레임에서 이렇게 회전하면 비어있는 공간이 나타난대요. 자, 이 비어있는 부분이 없도록 잘라낸대요. 잘라내면 프레임들의 크기가 작아지고 그러면 원래 프레임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화질이 떨어진다고 지문에서 마지막 문단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선지는 DIS 기능으로 보정하고 나서 프레임 크기가 변했다면 자, 흔들림은 보정되었으나 원래 영상 일부가 손실되었겠군이라고 했다. 프레임의 크기가 변했다는데 결국 프레임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얘기고 자, 원래 영상 일부가 손실되었다는 얘기는
비어있는 부분이 없도록 잘라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잘라냈다는 말이 바로 영상 안에서 일부가 손실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찾아냈으면 2번 선지가 정답이라는 것을 찍을 수 있었겠죠. 자, 3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빌딩 모서리들 간의 차이를 특징점으로, 자, 모서리들 간의 차이 필요 없습니다. 피사체의 모서리 부분을 특징점으로 잡는다 그랬어요. 자, 4번. 기억은 OIS 기능으로 손떨림을 보정한 프레임이지만 어떻게 하냐면 보기에 나와 있어요. 자, OIS 기능을 켜고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했기 때문에, 자, 이 기억은 어쨌든 OIS 기능으로 손떨림을 보정한 건 맞아요. 근데 니은은 OIS 기능으로 보정해야 할 프레임이겠군 이라고 했는데, 얘는 OIS 기능으로 보정하는 게 아니라 DIS 기능으로 보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DIS는 OIS가 가진 한계, 렌즈의 이동 범위에 대한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좀 더 역동적인 동영상을 보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인 것, 프레임이 너무 많이 움직인 것에 대해서는 DIS 기능으로 보정해야 합니다. 자, 5번 선지. 니은을 보면 기억이 촬영된 직후 카메라가 크게 움직여 DIS 기능으로는 완전히 보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무슨 얘기냐면, 자, 기억에서 니은으로 갈 때 움직였잖아요. 근데 보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얘 DIS를 킨 게 아니라 OIS를 켜고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OIS 기능으로는 완전히 보정되지 않았다라고 해야 맞는 선지겠죠. 자, 여기까지가 25번에서 28번 지문 해설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특히 마지막 문제가 어렵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었을 거예요. 비문학 좀 더 독해하는 연습을 해봅시다.